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시너지과학학원에서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유경훈 강사라고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저는 부원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이런 거 열심히 기획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제고일 대상으로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들께서 배제고일을 아이들을 보내셨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학구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식순을 조금 살펴보시자면 저희 학원 1학년 커리큘럼과 프로그램들 그리고 저희 학원 특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상황 봐서 저희가 뒤쪽으로 아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고일 통합과학, 그 다음에 선행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 저희 동네에서는 그렇게 통합과학이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더군다나 배제고는 사실 뭔가 배제고니까, 자사고니까 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또한도 사실 아니라서 일단 배제고 딱 그 출제 경향에 맞춰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학년들 대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저희가 문의 오시는 게 선행은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이제 보통 물화생지 원 과목이 있는데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선행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신데, 이제 물리랑 화학은 어떻게 언제쯤 선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런 것 또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이제 배제고 통합과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가장 사실 관심 대상 중에 하나는 도대체 원 과목은 어떻게 해? 내신 과목을 원 과목은 언제 이렇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Q&A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역사가 조금 나름대로 이 동네에서 뿌리가 깊은 학원인데 뭔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뭔가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하는 식은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미흡한 모습들 보이시면 약간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저희 예비고 통합과 먼저 설명을 드리고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통합과학은 일단 문이과 통합으로 해서 다 같이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배제고 대상 여기서 문과를 보내실 학부모님들 혹시 계신가요? 네, 보통 다들 이과니까 보통 그래서 이과를 갈 거고, 그러니까 과학학원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과 아이들까지 같이 커버를 쳐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우리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그러다 보니까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화생지 원 과목과 물화생지 투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게 사실 모토인 과목이라서 저희가 일단 1단원이라는 물질의 규칙성이라는 파트에서는 이게 보통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오는 파트인데, 여기에서 사실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파트가 고루고루 나옵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물리 파트 여기 조금, 화학 파트 조금, 생명 파트 조금, 지구과학 파트 조금 이렇게 해서 섞어서 나오는 편인데, 일단 1단원은 보통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오는 파트인데 제가 3, 4에다가 별표를 쳐놨습니다. 3, 4가 화학 파트입니다. 화학 파트. 이 화학 파트가 은근 까다롭게 나오고 애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배제고 애들 대상으로만 모이는 파트니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시니까 배제고 통합과학 화학 파트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옵니다. 이 주변 학교에 비해서는 화학 파트가 유독 까다롭게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화학원의 지식을 훨씬 더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화학원의 지식이 없다면 조금 통합과학 화학 파트가 조금 풀기 어려울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특정 선생님을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송으로 시작하는 선생님께서 워낙 이 화학에 대한 학구열이 높으시다 보니까 이분이 자꾸 너무 화학원, 그것도 바뀌기 전,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화학을 자꾸 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인근 학교에 보다는 통합과학 치고 화학 파트가 너무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
화학 파트가 좀 많이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파트들은 뭐 이제 앞에 1, 2강은 이제 보통 지구과학, 빅뱅 파트라고 불리는 이 파트도 역시나 1학기 중간고사 파트일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을 보면 이제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도 1학기 중간고사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파트가 아마 1학기 중간, 그 다음에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라는 파트가 1학기 기말 이렇게 해서 나눠서 나오는 편입니다. 사실 물리 파트도 조금 이 인근 학교에 비해서는 물원의 지식이, 물리원에 대한 지식이 많이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화학원과 마찬가지로 물원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어야 문제를 풀기가 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배재호 같은 경우에는 그 출제 스타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이제 아이고 제가 학생한테 말하는 버릇이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라고 하는 추임새가 제가 어머니들 대상으로 이런 말투 나오면 그냥 가능마다 웃어주시는 포인트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 조금 물리원에 대한 지식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물리원에 선행을 안 한 저희 애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리원의 지식이 그렇다고 해서 막 나오는 건 아닌데 물리원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경우로 아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사실 작년 기준으로는 물리 파트가 배제고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 그래서 물리 파트가 시험 문제를 안 나오다 보니까 등급컷이 너무 1등급 등급컷이 너무 높아서 진짜 뭐 서술형 감점으로 1등급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딱 한 문제 갖고 갈라지거나 막 이런 식의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또 계속해서 배제고에서 물리 파트를 넣어달라고 막 했는데 그냥 귀 닫고 안 넣어버려가지고 그런데 아마 올해는 넣어지지 않을까. 작년에는 너무나도 그래서 원성을 많이 들어서 올해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거는 올해 상황 봐서 조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파트 있고요. 생명 시스템, 이게 드디어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파트가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오는 생명 파트입니다. 사실 많은 어머니들께서도 물리랑 화학은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리랑 화학은 사실 선행도 많이 시키고 하다 보니까 사실 통합과학에서 애들의 등급컷을 가르는 거는 물리와 화학 파트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사실 1등급을 가르고 하는 문제는 의외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엄청나게 사실 문제가 더럽게 나와요. 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파트가 문제가 너무 더럽고 치졸하고 막 조사 하나 넣고 빼고에 그 따라서 문제의 OX가 달라지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남학생 특유 문제를 잘 안 읽고 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그런 디테일 부분에서 계속 넘어집니다. 그리고 애들이 또 학교 가서 애들이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어주면 고맙겠는데 사실 안 그런 애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디테일도 놓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언제 이런 걸 알려줬지? 라고 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가미해서 대비를 잘 시켜드릴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2단원이 사실 정말 어려운 파트라서 이제 3단원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변화와 다양성이라는 파트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2학기 중간고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2학기 중간에서 2학기 기말 이 파트가 되겠는데 별표 2개가 사실 어머니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별표 2개가 사실 난이도가 제일 높은 파트입니다. 벌써 그런데 화학 변화에 별표 2개가 두 파트나 있는 걸 봤을 때 배제고 기준으로 여기는 진짜 어렵게 나옵니다. 정말 어렵게 나오고요. 문과 애들은 아예 그냥 손도 못 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과 애들은 그냥 선생님 저 진짜 선생님이 용서 줬는데 저 진짜 손도 못 대겠어요 하고 가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은 올해 기준으로 산화원원 파트가 2학기 중간이었고 그 다음에 산염기와 중화 반응이 2학기 기말고사 파트였는데요. 이 산화원원 파트에서 딱 1번 문제와 2번 문제까지가 엄청 어려운 문제였는데
문과 애들은 아예 뭐 도전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냥 뭐지?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학원에서 그걸 대비를 안 시켜줬냐? 그것만 집중적으로 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과 애들은 아예 그냥 사고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유형을. 그 정도로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고3 애들의 수능 대비 마냥 시킬 수는 없는데 그거의 유형들을 약간 참고해서 알려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과 선호하는 파트는 진짜 거의 뭐 저희 화학 1에 이제 산화수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산화수라는 것도 원래 통합과목에서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출제할 수가 없고 아예 가르쳐 줄 수도 없는데 배제고에서는 뚝심 있게 알려줍니다. 그거를 PPT에 넣어서 정성껏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그 파트를 준비를 안 하면 사실 2학기 파트는 화학의 집권화에 이루어지는 학기인데 아마 그 파트를 이해 못한다면 많이 힘드실 겁니다.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는 그냥 놔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화학 파트 매우 중요합니다. 산염기 및 중화반응 역시나 2학기 기말고사 파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문과 아이들의 좌절 파트 바로 중화반응 양적 관계가 나오는데 이 중화반응 양적 관계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에너지라는 파트는 사실 크게 봤을 때 어려운 파트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화생지학 거의랑 물리, 생명, 지구과학 이 파트가 곳곳에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제가 따로 빼서 여기는 지구과학, 여기는 물리 뭐 이렇게 나누기가 좀 애매하지만 뭐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다음 물리 이 물화지죠. 물생지죠. 이 물생지 파트가 그다음 문제될 게 없는 파트입니다. 사실 그래서 2학기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딱 하나 3단원에 있는 화학 파트 여기만 조심하면 사실 통합과학은 그다음 2학기 때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통합과학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선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자녀분들 혹시 선행 조금 과탐 선행을 시켰다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과학탐구 뭐 혹시 선행시키셨다면 혹시 물리화학 시키신 건가요, 어머니? 네.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선행 안 시키셨죠? 보통. 네. 그래서 이제 물리랑 화학을 선행을 언제쯤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의 입장과 저희 원장님의 입장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선행은 사실 굳이 안 시키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물리랑 화학 선행을 막 시켜라 동네 학원에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떠들어댈 겁니다.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 화학, 물리 선행이 그닥 필요 없는 이유는 왜 필요 없다고 하시지? 분명 통합과학이 화학 1 녹여서 나온다고 했는데 왜 필요 없다고 하시지? 저희가 알아서 다 커버칠 수 있게끔 잘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굳이 선행이 필요 없다고 하냐면 그 시간에 차라리 수학 선행을 시키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어차피 과학탐구는 이 국영수라는 과목에 비해서 포션이 작습니다. 애들의 그 어머니들의 인식 그리고 애들의 인식이 과학탐구는 어차피 국영수에 비해서 조금 중요도가 낮은 과목 단위수도 작고 하다 보니까 국영수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과학탐구를 사실 애들도 공부를 할 때 또는 선행 안 하고 학원을 보냈을 때 그 학습 욕구가 사실 국영수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중 마는 중 형식의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이 주변 학원에서 물리원 선행하고 왔구나 해가지고 물어보면 너 뭐 이거 파트 했니? 그랬더니 저희 선행하는 학원에서 이거 안 시켜주는데요? 왜 안 시켜주니? 그랬더니 어차피 저희 해봤자 못 알아먹을 거래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파트를 안 했으면 물리원은 할 필요가 없는 과목인데 마치 물리에서 가장 힘든 파트 예를 들어라고 하면 역학인데 역학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안 했니? 그랬더니 너네들 수준에서 어차피 이해 못해. 그러니까 넘어가. 내가 알아서 나중에 2학년 때 커버 쳐줄게. 그런 선행은 그냥 대학교에 있는 알바생 1, 2학년짜리 데리고 와서 해도 그 정도 선행은 다 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역학을 잘 치느냐, 이게 사실 물리 선행의 가장 큰 관건인데 거기를 제외하고 여기 제외하고 너 못 알아먹으니까 제외하고 하다 보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선행만 불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알짜배기로 그때 수학을 집중적으로 시키시면 나중에 2학년 때 올라갔을 때 그래도 과학 탐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수학을 시키시라는 겁니다. 수학을 빡세게. 그래서 2학년 때 수학을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수학을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덜 보게끔, 과탐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주시는 게 차라리 1학년 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박 겉핥기식의 선행 말고 찐 선행을 하고 싶다. 근데 이것도 사실 힘듭니다. 뭐 이제 막 숙제 주려고 해도 좀만 두꺼워지면 저 영어학원 숙제가 많아서 저 수학학원 숙제가 많아서 그럼 너 클리닉 와야 돼. 제가 이때는 영어학원이 있어서 저 영어학원 테스트 봐야 됐어. 뭐 이런 애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맨날 과학학원은 항상 이 국영수의 뒷전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하는 둥 마는 둥에 선행을 할 바에야 그냥 국영수에 집중하셔서 올인하셔서 어차피 저희 학원에서 통합과학을 집중적으로 6주 특강으로 해서 탁탁탁탁 끊어주서 저희가 알아서 만들어 드리니까 통합과학은 차라리 하는 둥 마는 둥 형식의 선행보다는 그냥 국영수에 올인하시는 게 조금 더 1학년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슨 과학학원에서 과학 선행하지 말라고 하는 학원은 사실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학원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광고를 드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에 이제 배제고 예비고1 대상으로 하는 통합과학 출제경향을 각각 물화생지 파트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는데, 사실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물리 1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방금 여기 있는 출제 예시는 21년 1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2번 문제였는데 사실 이거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이 포물선 운동이 제가 알기로는 물투 파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네, 물투 파트인데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다른 학교 학생들은 그냥 공식 한두 개만 적용시켜서 툭툭툭툭 하면 답이 나오는데 배제고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그런 역학 파트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대비를 시켜서 심지어 그 밑에 적중 예시 문항, 실제로 아이들 준비시켰던 문제였습니다. 그거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라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밑에 적중 예시 문항을 넣었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매해마다 저희가 점집도 아니고 매해마다 적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한 적중은 사실 못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인 대비를 저희는 시켜드리고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 문항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리 파트는 보통 물리학 1의 관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출제 예시 2번 이거 딱 보이시면 사실 그 위에 있는 예시 이 문제 딱 봤을 때 화학 선생님들은 느끼실 겁니다. 이거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고3 화학 수능에 있는 그런 문항들의 예시 아닌가? 이게 왜 있지? 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출제경 심지어 화학 1에 이 산화원의 양적 관계라는 파트가 빠졌습니다. 요번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배제고에 있는 화학 선생님께서 뚝심 있게 아니야 해야 돼 라고 밀어붙여서 이거를 매해마다 냅니다. 매해마다. 심지어 몇 번이냐? 거의 1번, 2번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딱 문과 애들 바꾸서 화학 파트는 그래 엄마한테 미안하다 하지 뭘 하면서 이제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만 작년에 팠던 애들 진짜 많았습니다. 진짜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배제고를 작년까지 담당했었는데 배제고 화학 파트 이 문제는 왜 내야 되나? 그래서 혹시 1학년 애들 대상으로 화학 수능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거다라고 하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교육과정에서 이제 사라진 유형이기 때문에 안 배웁니다. 아예. 없는 애인데 굳이 옛날에 그 추억의 향수에 젖어서 자꾸 내시는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대비를 하긴 해야 됩니다. 심지어 밑에 제가 그 문제까지 달아놨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골라 답안지에 표기하시오. 근데 거기 맨 밑에
답은 갑이 아니고 답은 2개 혹은 3개이다. 이런 식으로 줍니다. 옳은 걸로 골라라. 그래서 2개 아니면 3개. 답은 2개 아니면 3개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골라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기 해석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 자료 해석하는 건 바빠 죽겠는데 밑에 있는 1, 2, 3, 4, 5번도 불친절하게 나와서 애들이 문과 애들은 아예 접근조차도 못하고 그냥 던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맞힐 바에야 차라리 다른 거 완벽하게 맞추자라는 심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더럽게 나옵니다. 사실 진짜 더럽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 남학생들 계속 그 낚시질에 걸리는 이 순둥이들이 계속 이 2개인지 3개인지 막 고민하다가 선생님 저 3개 찍었어요, 2개 찍었어요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경우들 진짜 많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파트로 가볼까요? 생명과학 파트 역시나 사실 생명과학 파트는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배제고 생명과학 1, 2학년 대성을 하는 생명과학 1 파트도 사실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기와 장점이 더럽게 내깁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럽게 낼 수 있을까에 혈안이 돼 있는 분들이라 너네도 여기에 낚시 잘 당하지? 그래서 매년마다 생명과학 파트는 사실 통합과학 파트는 아니지만 생명과학 1 파트는 매년마다 이의제기가 나옵니다. 한 고사마다는 이의제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말이 아주 교묘해가지고 애들이 계속 이의제기를 넣는 겁니다. 막 이하와 이상. 그러니까 한국 교육과정에는 이상과 미만으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과 미만으로 교육과정에서는 가르치게끔 되어 있는데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식의 질문. 그러면 당연히 애들은 이하? 이하니까 뭐 똑같으면 되지 않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애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그런 식의 문제들을 정말 잘 내기로 유명한 생명과학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한테 생명과학 파트는 생명과학 지식을 더 알려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어학원에 등록해서 애들이 그런 치밀한 공부를 하는 게 더 이로운 파트예요. 그런 파트입니다. 지구과학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파트는 그래도 앞에 있는 이 물화생 파트에 비해서는 양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 파트는 사실 더 이상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왜냐면 선생님들도 양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구과학 파트는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통합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고 배제고 통합과학은 결국 초점은 물리원 화원입니다. 물리원 화원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녹여서 나온다.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정말 높은 편이다. 이 학교, 이 동네 학교에 비해서는. 그리고 생명과학 파트는 낚시성 파트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는 그래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편이구나. 땡큐.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2학년 올라가실 때 원과목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제 사실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갈 때 투과목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이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가 맨날 말하는 거지만 학교에서 고르는 내신 과목은 무조건 본인 과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 본인 과, 우리 애가 어딜 갈지에 대한 과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수능 과목은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할까, 그거 하나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수능 과목은 애가 고득점 할 거, 내신 과목은 우리 애가 가야 될 과에 맞춰서. 이렇게가 가장 명쾌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 입시가 어차피 수능 과목을 지정해주는 편이 아니라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냥 조금 우리 애는 물화생을 했지만 수능 과목은 생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그 이유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조금 만만하기 때문인데, 한번 거기서부터 쭉 한번 보시면서 저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이수 기준 제시인데, 일단 교과 이수 기준 1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2를 맞춰달라는 건데, 이과 애들은 과학교과 3과목을 들어달라. 사회 과목은 3과목 또는 2과목을 들어달고, 근데 여기서 이제 2가 문제인데, 과학 파트는
세 과목을 듣거나 진로 선택 두 과목을 들어달라. 일반 선택 두 과목을 듣거나 진로 선택 세 과목을 들어달라. 이렇게 되는데 일반 선택이 뭐냐면 2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2학년 때. 물화생지 원과목. 물화생지 원과목 중에 세 과목 또는 두 과목을 선택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두 과목은 과학탐구 2, 즉 3학년 때 선택하는 겁니다. 추과목. 그런데 사실 제가 학부모라면 저는 진로 선택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진로 선택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게 더 이롭습니다. 일반 선택 세 과목, 진로 선택 두 과목. 왜냐하면 3학년 때 굳이 수능도 보지 않는 추과목을 두 개가 아닌 세 개를 고르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심지어 서울대에서는 이제 올해부터는 수능에서는 추과목을 안 봐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추과목은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과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추과목은 사실 고르는 게 더 바보짓일 정도로 추과목은 수능에서 안 고르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서울대 아이들 때문에 고른다고 쳤지만 이제는 그 인원수 작은 아이들, 심지어 과거 아이들만 선택하는 그 과목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2과목, 2학년 때 3과목, 3학년 때 2과목 이렇게 골라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선택 3과목이라는 거는 혹시라도 어머님들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2학년 때 3과목, 물화생지 원 중에서 3과목. 근데 여기는 이제 강일고 대상이 없으니까 강일고 같은 경우에는 과학 중점반은 4과목을 골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3과목이면 양반일 것 같아요. 저희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서울대 전공 연계 이수 과목, 이거는 사실 어머니들 대상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 지금 3학년인 친구들 대상으로 발표된 겁니다. 어머니들 대상으로는 아직 자료가 많이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일단 3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 위주의 정보를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급변하진 않습니다. 이 트렌드가 거의 이어지는데 거기서 약간 디테일의 수정 정도만 들어가게 될 텐데, 핵심 권장 과목은 무조건 들어라. 이과 넣으려면 무조건 들어 라는 과목이고, 권장 과목은 그래도 이거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과를 넣으려면 이것까지 들어줘라고는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밑볼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이거 안 들었는데 한번 넣어봐. 그런데 다 들은 애들끼리 경쟁을 할 텐데 우리 애는 이거 안 들었는데 경쟁이 될까라고 하면 굳이 흠잡힐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과를 넣으려면, 이과를 지망하려면, 이과를 내가 넣으려면 이 과목들은 들어야 된다. 그런데 핵심 권장 과목은 안 들어서는 안 되는 과목이고, 권장 과목은 안 들어도 되고 들어도 되는데 들어주길 바래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공과대학 보시면 거의 미적분 기하 이거는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물투가 들어있는 과들이 많습니다. 기계공학과, 그리고 전기전자, 화생공, 그리고 에너지자원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이런 경우 어떤 에너지 원자 핵공학과 이런 데는 다 물투를 지금 들어야 되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께서 또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과목은 무조건 원과목을 들어야만 추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물화생을 들었는데 3학년 때는 화생지를 듣는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과목은 무조건 원과목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짬뽕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예 학교에서 선택을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과목을 물화생으로 골랐다. 그러면 추과목은 물투, 화투, 생투 중에 2과목. 이렇게. 우리 애는 물, 화, 지를 들었는데 우리 애가 갑자기 너무 포텐이 터져가지고 의대를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애는 생명을 안 들었어. 그래서 생투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하는 거는 물화생을 먼저 들어라. 이게 힘들겠지만 물화생을 들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화생을 선택하면 2학년 때 물화생을 선택하면 넣을 수 있는 과에 대한 폭이 넓어집니다. 물론 그 1년이 죽을 만큼 힘들겠지만 폭넓은 과 선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폭넓은 과는 됐고 나는 물화생 선택하면 1년 내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엄마 그래도 지구과학 하나 들을래? 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과목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내신 과목이에요. 내신 과목. 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수능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도 이 프린트를 만들 때 조금 내신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수능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올해 3학년 대상으로의 자료입니다. 올해 3학년 애들 대상으로의 자료인데, 정말 땡큐하게 이제 투 과목에 대한 게 없죠. 예전에는 무조건 투 과목을 수능을 봐야 돼 라고 했거든요. 투 과목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얘 중에서 선택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물투 선택자 5,000명이었습니다. 생투 선택자 7,000명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물리원 선택자는 5만 명이었습니다. 5만 5천 명.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사실 선택할 이유가 없는 과목입니다. 투 과목은. 그런데 사실 서울대 때문에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대 때문에 투 과목을 혹시나 한번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사실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 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원 조합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 애는 사실 과학적 재능이 너무 높아서 투 과목 수능 볼 수 있다더라 라고 해서 우리 애는, 그런데 우리 애가 생명의 거의 신이야. 우리 애가 거의 맨델급의 생명의 신이야. 그래서 뭐 생원과 생투를 선택한대. 이거 서울대 지원 안 됩니다. 생원, 생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단 원투 조합으로 응시할 경우 서류 다른 분야의 과목을 응시해야 함. 이러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생원, 생투 안 돼. 생원, 화투는 오케이. 그런데 생원, 생투는 안 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 과목을 우리 애가 안 골랐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가 과학적 소양이 너무 높아서 투 과목을 무조건 고르겠대. 그런데 애가 생원, 생투를 고르겠대. 그러면 하등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는 서울대도 못 지원하는 그 조합을 못하러. 그래서 그냥 원 과목 중에서 선능 과목을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라는 것을 재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작년 수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어머니들은 뭐 그닥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데,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등 컷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확정 등급 컷이고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게 딱 확정 등급 컷인데, 물리학은 46점, 화학은 43점,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42. 근데 어머니들은 의아하실 겁니다. 에? 물리랑 화학이 더 어려운 거 아니었어? 왜 생명과학, 지구과학 따위가 어떻게 42?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인원 포션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응시자 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물, 화, 생지에 대한 저희 인원 포션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약 5만 명 정도 봅니다. 화학원이 제가 알기로는 7만 명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15만 5천 명, 지구과학은 15만 명, 그 정도 봅니다. 이게 수능 응시자입니다. 수능 응시자. 이 정도의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의 3배가 넘는 아이들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지구과학, 생명과학 거의 물리에 비해서는 3배가 더 많죠. 근데 이 3배가 더 많은 아이들이 사실 물론 이제 지방권 학생들도 있지만, 여기 N수생도 엄청나게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심지어 암기형 과목인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 대한 등급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유형이 더 치밀하고 까다롭고, 그러니까 쥐어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뭔가 새로운 내용이 더해지진 않습니다. 매해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빠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자꾸 등급컷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유형 개발, 유형이 더 까다로워지고, 생명과학 요즘 유전 문제 보면 그냥 뭐 확통 문제나 다를 바 없습니다. 수학에 있는 거의 그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억지 유형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등급컷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겁니다. 물리원은 5만 명이라고 하는 우리 똘똘 뭉친 아이들, 이 아이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유형 개발이 그렇게 심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유형에 대한 답습이다 보니까 사실 물리원 수능이 꽤나 적합해 보이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물리에 미음자만 들어도 벌써 사학을 띄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대거 탈락을 해버렸고,
화학도 예전에는 참 수능 과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던 과목이었는데 사실 물리랑 화학 인원수 차이 얼마 안 납니다. 그런데 등급고사에 대한 차이는 꽤나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화학 수능이 요즘에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화학 선생님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저희 화학과 선생님들은 화학 수능을 선택하는 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7만 명 다 진또배기 애들입니다. 그냥 거의 고농축의 아이들. 그냥 이 눈 속에서 분자 원자들이 떠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당연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저 학창시절 때 대치동 갔을 때는 애들끼리 모여서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애들끼리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게임 얘기겠지 생각했는데 교복 입은 애들이 여기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게임 얘기겠지 생각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어? 이걸 왜 이렇게 냈을까 선생님이? 이 문제는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조건이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셨을까? 라고 하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교복에 입은 애들끼리. 고3에. 그 정도의 아이들을 이길 자신이 있다면 선택을 하는 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많이 없겠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으로 피난처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아까도 말했지만 억지 쥐어짜기를 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뒤통수를 맞고 우리 애는 갈 데가 없습니다. 뭐 가가지고 물리 유형 안 바뀐대 해봐 하는데 싫어. 화학 그렇대. 화학은 선택 추천 못 하겠습니다. 화학 선생님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마. 근데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매년마다 저렇게 저 모양 저꼴로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들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커서 고3이 됐을 때 출제 경향이 그대로 똑같을 것이다 라고 장담 못합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태껏 출제 경향들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1등 컷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매년마다 거의 이렇게 여기에서 크게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은 무조건 애가 잘 볼 과목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 애가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으로. 등급 물론 수시는 그다음 애가 점수가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등급만 잘 맞으면 돼요, 사실. 왜냐면 최저만 맞추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정시라는 것까지 따졌을 때 물론 어머니들은 정시하면 우리 정시를 가겠어? 당연히 우리 애는 수시에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정시라는 파트도 있는데 정시를 갔을 때는 등급 하등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점수. 등급 하등 소용없어요. 제가 입시를 좀 다녀봤는데 표점이 중요하다는데 과탐은 표점 필요 없습니다. 요즘 상위권 대학은 표점 반영 안 하고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100분위. 왜냐하면 표점은 과목의 유불리가 생겨버립니다. 표준 점수라는 거는 표준 편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표준 편차라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 분산되어 있냐는 겁니다. 애들이 얼마만큼 점수가 분산되어 있냐. 그런데 사실 과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애들의 점수 차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 점수라는 게 과목의 유불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 상위권 대학은 무조건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시 설명회 이 인근 입시 설명회 다녔는데 자꾸 표점 얘기를 한다더라. 그러면 개구랍니다. 그거. 무조건 100분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위가 높으려면 당연히 원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 우리 애가 잘 맞을 과목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서울대학에서 공대 지원하려면 물리원 봐야 돼 라고 확정을 박아놓는다면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은 여태껏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신 과목으로는 선택했지만 수능을 읽어봐야 돼 그래야만 응시할 수 있어 라는 기준을 여태껏 제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태껏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아까는 핵심 권장 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이었습니다. 내신으로 이걸 반드시 들어. 하지만 수능에서는 이거 반드시 응시해 라고는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애가 점수를 잘 맞을 과목 계속 이거 거의 제가 항상 뭐 2학년 애들 대상으로 제가 어머니들 상담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 2학년에 이제 한 9월 달쯤에 추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100이면 100 물어봅니다. 우리 애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거의 한 20번 이상을 얘기합니다. 무조건 수능은 점수,
잘 나올 거. 추가목은 내신 추가목은 애의 과에 맞춰서. 이게 가장 명료한 대답이니까 어머니들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물리원, 화원, 생원, 지원에 대한 이제 출제 경향들, 올해 수능들에 대한 출제 경향들 분석해 놨습니다. 각 담당 과목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렇게 잘 세분화시켜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물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물리원의 이제 수능 경향은 역학과 비역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학과 비역학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매년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비역학입니다. 비역학. 그래서 역학입니다. 매년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역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역학 파트를 저희 원장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계산량과 조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사실 조건만 잘 해석한다면 계산을 많이 하지 않고도 시간 안에 다 풀 수가 있다라고 적어놓으셨네요. 그런데 사실 역학 파트가 이제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역학 파트는 사실 기존 문제에 대한 답습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기존 문제에 대한 답습. 답습의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이쪽 파트가 또 이제 약간의 애를 먹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아마 물리학 수능 보실 분들 비역학을 무시하시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저도 이제 조금 주의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데 우리 과탐 수능은 몇 문제 보시는지 아시나요? 그러면 뭐 출제 경향보다는 차라리 그걸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저희 수학 수능 같은 경우에는 30문제를 봅니다. 30문제를 보고 100분 안에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시간이 한 3.3분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과학 수능은 20문제를 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 100에 3분의 2 하면 그래도 한 60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얘를 3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한 과목당 30분. 그러니까 사실 과학탐구의 수능 문제는 타임어택입니다. 누가 더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문제를 풀었는가. 그러니까 사실 왜 등급컷이 저 모양 저 꼴이지? 우리 애가 고3, 고2 때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뭐 과학탐구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럼 외우고 풀면 되는데 왜 등급컷이 저 모양 저 꼴이지? 라고 생각을 드실 텐데, 이러다 보니까 한 문제당 1.5분입니다. 만약에 생명과학 수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생원 수능 총 20문제 중에 사실 생원 수능은 두 개의 파트로 나뉩니다. 유전 파트와 비유전 파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 파트가 다 합해서 6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14문제가 나오고요. 근데 유전 파트에서 킬러라고 소위 삼는 1등급 가르기용 문제는 3문제입니다. 나머지 이제 준킬러 2문제, 그리고 개념형 문제 1문제. 그렇다고 해서 비유전에서 킬러가 없냐? 여기도 준킬러 있습니다. 여기도 준킬러 한 2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준킬러 킬러 문제가 3, 4 킬러 문제, 준킬러 문제. 근데 문제는 이 킬러 문제 한 문제 풀려면 5분 걸립니다. 한 문제당. 그럼 벌써 여기서 15분. 준킬러라고 해서 그냥 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 풀려면 한 3분에서 4분 걸립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15분. 이거 곱하기 한 3분 걸린다고 치면 12분. 그러면 27분. 3분 안에 나머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총 몇 문제죠? 7문제? 13문제를 3분 안에.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냥 보자마자 툭툭툭툭툭 풀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그런 형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보면 어머니들 보실 때 계산이 안 되시죠? 아니 저걸 어떻게 해? 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수능 현역들이 잘 보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현역이 재수하면 거의 다 과탐 요인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물론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학 웬만하면 현역들이 2등급 이상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준비를 시키셔야 돼요. 2학년 때부터 우리 애가 이렇게 준비를 우리 애가 2학년 때부터 어떤 과목을 수능을 볼지 전략적으로 설계를 하신 다음에 그 파트 위주로 계속 몰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아까는 선행하지 말라며 선행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과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학학원에서 과학 중요하다고 당연히 얘기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2학년 때부터 과학을 이제 중점적으로 시키셔달라라는 거죠. 2학년 때부터 과학을 중점적으로 많이 시켜달라. 1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영수 위주로 돌리다가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 그런데 대부분의 현역 어머니들은 3학년 때부터 시키시는 경우가 많아요. 3학년 때부터. 2학년 때는 그냥 잠깐 뭐 이제 우리 애가 어렵대. 그러면 잠깐 보냈다가 우리 애가 이번 파트는 쉽대. 그러니까 잠시 끊었다가 다시 다녔다가 다시 끊었다가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당장에 2학년 내신은 잘 보겠지만 3학년 때 아마 과탐 때문에 재수하는 경우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탐이 중요하다를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조금 겁을 드린 거고 2학년 때부터 잘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선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시키셔도 됩니다. 진짜 국영수 정말 빡세게 놀려주세요. 우리 애가 국영수가 일단 되어 있어야 과탐을 시킬 수 있는 여유가 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과탐보다는 국영수 위주로 돌려주시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과탐을 시켜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두 수없이 드려가지고 어머니들께서 헷갈리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나머지 화학에 대한 총평은 이 정도. 근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화학 수능 18번 문제 오답률이 몇 프로입니까? 83.9%입니다. 이 사실 왜냐면 찍으면 저희가 5개 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찍으면 25% 20%입니다. 거의 찍는 수준입니다. 찍는 거랑 거의 비슷한 오답률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오답률들을 쭉 뚫고 수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18번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3점짜리 문제입니다. 맞나요? 학생? 네, 이거 3점짜리 문제. 제가 알기로는 20번도 3점짜리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 오답률 84.9%, 78.1% 두 문제 틀리면 벌써 44점입니다. 44점이면 아까 1등 컷에 따르면 간당 1등급이죠. 간당. 거기에서 만약에 개념형 문제 하나 틀렸다? 그럼 벌써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 수능 잘 보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머니들. 그래서 과학탐구, 아마 어머니들 인식 속에 과학탐구는 암기 과목.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상담 중에 하나는 우리 애는 중학교 때 과학탐구를 정말 잘했는데 우리 애 중학교 때 과학 상도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어머니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런 어머니들 진짜 많으세요. 진짜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과학 갖고 한 번도 내 속을 썩여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애는 왜 1학년 때 통합과학을 이 모양 이 꼴로 봤을까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겁니다. 너 때문이지. 약간 이런 식의 이런 눈초리들 정말 많이 보내주시는데 중학교 과학이랑 고등학교 과학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학 준비 열심히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학탐구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들 인식 속에 항상 남아있는 과학은 부수 과목이야 라고 하는 그 인식을 제가 조금 깨드리기 위해서 과학은 부수 과목이야, 과학은 암기 과목이야, 우리 애가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암기하면 될 텐데 왜 안 되는 거지? 라는 그 인식들을 제가 좀 깨드리려고 계속 겁을 드렸습니다. 뭐 혹시 앞에 생명과학 파트 생명과학 수능 문제들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명은 저희가 이제 일단 겨울방학은 벌써 이미 시작을 해버려서 저희가 11월 달부터 개강을 했던 통합과학반이 있었고 12월 달부터 개강을 했던 통합과학반이 있었는데 11월부터 개강한 거는 12주 특강반, 12월 달부터 개강하는 반은 저희가 8주 특강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여기는 지나간 거니까 다음 이제 3월 달은 어떻게 하냐? 3월 달은 저희가 3월 중순부터 아마 배재고 반이 깔리게 될 것 같습니다. 3월 중순부터 6주 특강짜리로 직보까지 포함하면 7주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텀이 있을 텐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텀에 이 주변 학원들 진짜 많이 하는 거 바로 선행입니다. 이때 뭐 물리 또는 화학 선행 진짜 많이 할 텐데 저희 학원에 이거 안 합니다. 어머니들께서 진짜 많이 요청해 주세요. 아 이때 그래도 조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 고작 해봐 3주짜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3주 동안 뽑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한 단원조차도 못 끝냅니다. 기껏 해봐야 한 유형 정도? 그런데 유형이라 해봤자 아까 거의 오답률 83.4%짜리 그거 파괴하고자 하는 유형들인데 그게 1학년한테 먹히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때는 역시나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돌려주시는 겁니다. 국영수. 이때 국영수 위주로 빡세게 돌려서 요이똥 하면서 바로 기말고사 들어가게면 이때 또 6주 특강. 집합하면 7주. 저희는 이렇게 집약적으로 할 겁니다. 애들 통합과학 그냥 그러면 아유 선생님 저희 애는 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통합과학 할게요. 저희가 지치고 애들도 지칩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렇게 깊이가 깊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깊이도 깊지 않은 과목을 내내 계속 뺑뺑뺑뺑뺑 돌려봤자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지치고 애들도 지치고 그렇다고 해서 3주 동안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는 집약적으로 딱 밀도 있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망의 여름방학. 여름방학 때는 저희 학원은 선행을 안 하냐? 아 이때는 선행을 합니다. 이때는 물리학과 화학에 대한 선행반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리학은 제가 알기로는 5주 특강이고요. 화학은 제가 알기로는 4주 특강입니다. 혹시 담당 선생님들 맞나요? 네, 물리는 5주 특강짜리로 갈 거고요. 화학은 4주 특강짜리로 갈 것 같습니다. 아마 5주 특강 동안 역학 파트를 끝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는 역학 파트를 끝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학은 4주 동안 아마 양적 관계라는 파트를 끝내실 것 같습니다. 아마 양적 관계가 끝나신 다음에 조금 더 나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적 관계 위주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게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 5주와 4주 동안 물리와 화학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칭하는 양적 관계와 역학을 조금 꺼내놓으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을 겁니다. 저희 학원은 어려우니까 넘어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려우니까 한다 예요. 저희 학원은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너 몇 번이라도 계속 불러서 시키는 게 저희 학원의 모토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그때 선행할 때 얘들아 너네들 어차피 이거 해봤자 못 알아먹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해봤자 못 알아먹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더 해놔 라는 모토로 갈 거기 때문에 저희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나름대로 잘 끝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좀 있는지 여쭤보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떨어서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서 사실 너무 두서없이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것 같아요. 뭐 설명회 여러 번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웬 초짜가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 제끼냐라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들 있으실까요? 네. 아이가 물리 지금 특강 듣고 있는데 너무 어렵고 못 알아듣겠다. 그런가요? 그래서 갑자기 찔려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원의 모토가 어려우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저희는 어려우니까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갑니다. 사실 역학 파트에서는 2학년 때 수학과 관련된 파트도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수학적인 능력들도. 근데 수학적인 능력들이 아직 선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겹쳐가지고 아이한테 좀 많이 부담으로 왔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당장 조금 해서 상처를 내놔야 거기에 굳은 살이 붙고 그 굳은 살로 딱 2학년 때 올라가자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냥 100%로 이해 안 하셔도 그리고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자랑인 클리닉을 열심히 오신다면 아마 학생도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클리닉을 열심히 온다고 해서 100% 이해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을 겁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도중 탈락자가 진짜 많긴 합니다. 네. 그 내시 육주 통합과반이 네. 배제고반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배제고만 따로 할 겁니다. 저희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학교가 학교를 다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나중에 3월 중순 때 땅 개강하면 배제고반, 뭐 한영고반 해가지고 학교별로 다 찢어질 겁니다. 한 반에 정원이 몇 명이고 몇 반 정도 되나요? 일단 배제고반은 제가 알기로는 2반으로 가실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한 반에 사실 2강의실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반으로 찢어지니까 작년에 한 반이었으니까 꽉 채웠지만 2반으로 찢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한 반에 15명에서 20명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똑같은 진도를 그냥 두 개 반으로. 네, 맞습니다. 똑같은 진도로 2개 반나갑니다. 배제고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녁에 나올 수 있는 시간대가 평일에 정해져 있어요. 그거 고려해서 저희가 시간표를 아마 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제고반은 제 생각으로는 다른 학원들도 그런 게 많으니까 저희가 스트레스를 잘 해야 되잖아요. 네, 아마 일요일 4시 수업은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4시가 배제반, 일단 그건 작년에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일요일 4시는 배제고반으로 픽스가 될 것 같고 평일반이 언제 되실지는 아마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요일 4시는 확정적으로 배제고반이 될 겁니다, 아마. 등록은 언제 시작하나요? 저희가 일단 1학기 중간고사 반이다 보니까 일단 3월 초부터 아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일 4시 이제 평일반이 따로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일요일 4시 타임 한 반과 그 다음에 평일에 한 반. 네, 그래서 2반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는 주 1회 3시간짜리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반에서 맞는 시간대에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교재는 자체 교재. 네, 맞습니다. 교재는 자체 교재 사용하고 있고요. 배제고에 딱 맞춰서, 배제고 스타일로 맞춰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와 화원 이 파트에 대한 좀 강점을 두어서 만든 그 교재를 이용해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일요일만 평일반 같은 선생님이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아마 배제반은 조금 아까도 말했듯이 물리원과 화원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두 선생님이 나눠서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물리 선생님, 저희 물리 원장 선생님과 그리고 화학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주 해서 이렇게 바꿔서 계속 들어가실 겁니다. 클리닉은 언제? 클리닉은 그날 상황 봐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때 상황에 아마 선생님들께서 직접 공지를 해주시고 단톡방도 개설을 해서 그 단톡방에도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근데 다른 광고 보니까 네. 재원생 우선 등록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재원생들 우선 등록이라고 그런가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일단 저희가 아마 2월 말쯤에 저희 학원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수강 신청 기능을 만들어놔서 거기에다가 일단 넣어주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청 순으로 끊어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저희 아이가 화학원 듣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방학 동안에 그러면은 통합과학이나 중간고사 저 기간에 그냥 하면 충분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소견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화원 선행한다면 오히려 더 할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배제고는 화학 파트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사실 화학원 선행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제고 2학년 선택은 문화생지 중에 3개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과 친구라면 3과목을 반드시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물론 아까 그 선택 기준이 2학년 때 2과목, 3학년 때 3과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3과목, 3학년 때 2과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제시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3과목, 2과목 또는 2과목, 3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땐 3과목, 2과목이 더 이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2과목은 수능을 안 보고 1과목은 수능을 보기 때문에 차라리 폭넓은 1과목을 좀 더 공부하신다면 우리 애가 1과목 수능을 뭐를 볼지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다양해지니까 아무래도 그게 낫지 않으실까요? 추가를 드리면 배제고는 무조건 3과목을
바로 선택학교로 하는 아, 네. 네, 이과들은 무조건 세 과목. 예, 무조건 세 과목.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지, 그래 화생지 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과 쪽으로 좀 자신 없는 친구들은 세 과목은 무조건 하게 하니까 그 물리를 빼고 화생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화생지 선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불리하시긴 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물론 이제 예비 고2가 아니라 예비 고1이기 때문에 아직 한참 머나먼 이야기지만 화생지를 선택했을 때 아무래도 물리원을 선택 안 하게 되면 공대라고 하는 가장 큰 포션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마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물리는 조금 권장을 드립니다. 더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사실 이 D부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질문 타임으로만 활용을 할 거라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서울대에서 제시한 자료인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대에서 다른 학교도 비슷한 건가요? 다른 학교도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서울대 기준안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대 기준 물론 저희 국가적 표준이라 볼 수는 없지만 사실 따라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학교 거를 저희도 갖고 오고 싶었는데 아직 다른 학교 거는 정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서 제가 일단 서울대 걸로 먼저 제시를 해드렸고요. 서울대가 그래도 일반 대학교 치고는 가장 빨리 먼저 입시안을 발표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서울대 걸 가져왔습니다. 아이가 물투, 하투 이것도 좀 배우고 싶어 하는데 네. 예제고에서 물투, 하투 선택하는 친구들 많아요. 일단 저는 투 과목을 이제 2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상담을 많이 받았을 때 저와 원장쌤은 무조건 투 과목은 물투, 하투를 밀어붙이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생투는 너무 외울 게 많아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외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제 배제고 대상이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물투나 화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업 시간에 대놓고 프린트를 줍니다. 어디서 나올 거야. 여기서 나올 거야. 교과서에서 여기서 나올 거야. 라고 해서 화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프린트를 제시하고 물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문제를 그냥 대놓고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생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어려운 문제들을 꽤나 내거나 낚시형 문제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애들을 욕먹였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번에 저한테 배우는 애들도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작년 고3 기준으로 그 친구들이 A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생투에서.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투 과목은 절평입니다. 절대평가. 원 과목은 상대평가고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네요. 원 과목은 상대평가고 투 과목은 절대평가인데 그 절대평가의 과목이 이 동네에서는 웬만한 애들은 거의 다 A를 주겠다는 마인드로 갑니다. 그런데 대배제고 3명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태클을 벌여가지고 우리 애가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애가 A를 못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A를 공부 안 했어? 하여튼 공부했답니다. 그 애가 내신을 심지어 챙기는 애였기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문제가 하도 더럽게 나와서 A를 못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미쳤구나, 배제. 진짜 미쳤구나. 애들 대학 보내는 길은 마음이 없구나 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명과학은 너무 잦아서 차라리 물투와투를 하시는 게 더 이롭습니다. 배제고는 다른 학교 말고 배제고는 물투와투가 이로운 이유는 주기 때문이다. 문제가 뭐 나올지를. 문제를 뭐 나올지 주는데 A를 못 맞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배제고는 그냥 물투와투 걱정 안 하시고 고르시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있으실까요? 일단 없으시다면 공적인 상황은 좀 마무리를 짓고요. 혹시라도 개인적인 좀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리에 남아주셔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상황에서 너무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저희 이제 뭐 배제고 대상으로 여러 번 설명회를 올해부터 이제 개최를 할 거라서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